본 제작물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가 제작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54%였고 그중 18%가 일주일에 1에서 2회 복용, 15% 정도는 3회 이상 복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약품의 성분도 모른 채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등으로 불리는 약을 손쉽게 구입해 먹는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약물의 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60%나 됩니다. 이렇듯 중독성 물질의 무분별한 복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카페인 성분 과다 복용입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거나 각성을 유지하게,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먹게 되는데요. 그걸 많이 먹게 되면 흥분, 불안, 그리고 손떨림, 경우에 따라서는 경련 같은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위험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들은 카페인 관련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서로 다른 의견들인데요. 그냥 맨날 마시던 거라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카페인을 몸에 안 좋은 건데 약에 카페인이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모든 것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커피 외에도 평소 마시는 음료나 초콜릿에도 카페인 성분은 함유되어 있습니다. 승은이는 오늘도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 등굣길에는 편의점에 들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네요. 수업 시작 전에는 초콜릿을 먹고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콜라를 마십니다. 오후 수업 시간, 꾸벅꾸벅 졸던 승은이는 마시면 잠을 깨워준다고 생각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한 잔 더 마십니다. 쉬는 시간,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간 승은이는 설사를 하고 마는데요.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해져서 친구에게 짜증도 냅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 승은이는 불면증까지 시달리네요. 그것은 카페인 성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50kg 정도 되는 청소년의 카페인 1일 섭취 제한량은 125mg.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량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간식으로 콜라 하나 마시고 밤에 공부할 때 핫식스 하나 먹고 초콜릿은 간식으로 하나 정도야. 초콜릿 같은 거는 평소에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거고 핫식스도 피곤하면 좀 자주 먹어서 핫식스도 같이 먹었어요. 사실 중고생의 카페인 1일 섭취 제한량인 125mg은 액상커피 1.5캔 혹은 에너지 드링크 1.3캔에 들어있는 양.
커피 한 캔과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마시면 이미 카페인 과다 복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너지 드링크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막 밤새서 놀 때나 막 시험 기간. 잠은 안 오는데 멍해지고 일단 머리 아프고요. 3일 뒤면 그냥 좀비 돼요. 속이 뭔가 타오르는 느낌? 약간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붕붕 뜨고요. 속 울렁거려요. 하루 1개 정도의 에너지 드링크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며 정신 집중을 높일 수 있지만 카페인 1일 섭취 제한량을 웃도는 2개 이상을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 같은 걸 먹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먹게 되면 손떨림이 가장 처음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고 있을 때 보면 그 물건의 끝이 막 떨리는 것들을 보면 과도한 흥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 구역이나 구토 같은 것, 어지러움, 속이 많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심한 경우엔 부정맥 혹은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판되는 에너지 드링크 중에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검사 결과 대부분이 2개 이상을 마실 경우 카페인 과다 섭취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먹던 음료수 카페인이 있던 걸 못 먹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데요. 되게 무기력하고 경우에 따라 집중이 안 되고 많이 피곤한 듯한 증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페인에 중독되면 심각한 중독 증세와 금단 현상을 겪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가 함유된 음료, 초콜릿이 든 과자, 카페인이 든 탄산음료나 이온 음료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음료를 마실 때는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피합니다. 카페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문제는 비단 카페인 중독만이 아닙니다. 최근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 구입해 오남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식욕 억제제나 혹은 지방 분해 억제제, 그 다음에 호르몬 제제 등의 기타 다른 형태들 다양한 한약 제제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 계통에는 안 먹어도 배불러서 안 먹는 혹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먹었던 음식이 잘 분해가 안 돼서 배가 포만감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영양 섭취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기타 호르몬 제제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에는 여러 가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복용의 문제점을 깨닫고 중단을 할지라도 장기간의 복용 후라면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만 치료제의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문제는 몸에 내성이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변비약 오남용의 경우인데요. 2-3알만 먹어도 배변이 가능한 약을 계속적으로 먹는다면 나중에는 몇십 알을 먹어도 배변이 쉽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대장 질환을 초래하여 수술을 해야 할 상황까지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먹기 전에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량만 먹고 자신이 먹은 것을 기억하라. 위험한 약물 오남용의 늪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